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상식을 깨부숴라.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중 한 명으로 1997년과 2003년에 개인 납세액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1993년부터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12년간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리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회사인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이자 작가로서도 마음의 즐거움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양립하기 위해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신비로운 괴짜 부자로도 이름이 높다. 주요 저서로는 1% 부자의 법칙,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돈의 진리,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부자의 관점,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행동 습관 등이 있다. 시작하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세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상식을 깨부숴라. 앞으로는 자신의 가치관대로 좋아하는 길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나아가면 됩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진심을 감출 필요가 없고 굳이 세상의 상식에 따르지 않아도 홀가분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념에 얽매이고 강요당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행복한 성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저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기만하면서까지 참아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즐기면서 행복한 성공의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도 웃고 너도 웃을 수 있어야 행복하다 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올바르게 여겨지는 상식일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좋은 상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다면 과감하고 대담하게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일지라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저의 진심이 전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행복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도 사랑의 길을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사이토 히토리.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것이 신의 길이다. 세상은 지금 체면, 단체, 규율과 같이 근엄하고 딱딱한 것으로부터 가볍고 자유로운 것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 즐거움, 유연성과 같이 경쾌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느낌은 마치 구름이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꾸면서 전달하는 포근하고 보드라우며 폭신한 느낌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면서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운 시대가 앞으로 1000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답답한 일이 많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꽉 막힌 느낌은 점차 줄어들고 반대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확실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계획한 흐름이고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홀가분하게 마음을 비운 사람일수록 행복해지고 따뜻한 삶을 선택한 사람일수록 성공에 먼저 도달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가볍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대안을 찾아 더 밝은 미래와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바로 행복한 성공을 위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벼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지요? 그럼 가볍게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삶이 한결 수월해지니까요. 마음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세상이 훨씬 친절하게 다가가고 마치 놀이공원에 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놀이처럼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부자들은 소소한 일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힘을 빼고 몸을 이완해서 생각하고 얼굴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 게임에서 마주친 강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상황을 즐기며 전략을 생각해냅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망한 채로 망설이거나 방황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미움을 사거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부터 먼저 성공하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계획이니까요. 상식 파괴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 가벼움이 주류인 시대에는 더더욱 상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도 따라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처럼 통용되는 상식을 깨트릴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식에 얽매여도 안 되지만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버리는 상식이라면 더더욱 깨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난폭하게 상식을 깨트려서는 안 되겠죠. 상식을 깨트릴 때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와 상대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깨트림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식 파괴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식 파괴를 단지 일반적이지 않은 돌출 행동 정도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상대에게 불쾌함을 주는 말과 행동도 상식 파괴의 범주에 속하겠지요. 그러면 단순히 트러블 메이커가 될 뿐입니다.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겠지요. 이렇게 제멋대로 상식을 파괴하면 마음이 전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기분과는 정반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멋대로인 사람은 여기저기서 미움을 사게 되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도 답답함을 전할 테니까요. 무턱대고 상식을 파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상식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그 기저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상식 파괴에는 언제나 사랑이 따릅니다. 사랑으로 상식을 파괴해야 비로소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에는 정말로 사랑이 담겨 있나요? 당신이 말하고 행동할 때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될까요? 마음의 축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시의적절하게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사랑의 상식 파괴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식 파괴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며 상식을 깨트릴 때는 사랑을 동반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상식을 깨트릴 때 인생이 가치 있고 풍부해집니다. 반대로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도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상식 파괴는 그야말로 상식 이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실패한다.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했는데 너무나 대담한 행동이어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상식을 깨트리더라도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융통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해 왔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충분한 사랑이 결여되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자신의 행동이 사랑이었다고 착각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이 깃든 행동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더 나가면 불쾌하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어 완급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스스로 눈치채지 못한다면 주변에서 이봐요, 너무한 것 같은데요? 라며 제지하는 사인을 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와 속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에서 출발한 행동이더라도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수반한 실패라면 주변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패했더라도 따뜻한 손길로 감싸주는 이가 있을 것이고 당장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역전의 기적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도 일종의 배움입니다. 어떤 실패든 사랑을 터득해 나가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성장한다면 다가올 기회에는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당장의 실패로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영혼은 생과 사를 무한히 반복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죽는 순간에 저편의 다른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지요. 그리고 잠시 저 세상에 살다가 또다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합니다. 지금 하지 못했던 일은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옛날 어느 사찰 마당에 길 잃은 사슴이 들어왔어요. 사슴이 마당의 꽃과 풀을 닥치는 대로 뜯어먹어 버리자 이를 본 주지스님은 저놈의 사슴을 두들겨서 내쫓아라 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을로 내려온 것 아닐까? 배가 많이 고플 텐데 마당의 풀이라도 먹게 하면 좋으련만. 두들겨서 내쫓다니 사슴이 너무 불쌍해.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오히려 저는 주지스님의 말에서 아주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슴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슴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다음에는 마을까지 내려가게 되겠지요. 그렇게 민가에 자주 출몰하면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사슴을 죽여버릴 겁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슴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좋고 마을은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지스님은 사랑의 관점에서 사슴을 두들겨서 내쫓아라 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 사랑이 있고 주지스님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제자들의 생각에 맞아라며 맞장구를 쳐주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주지스님의 말씀 이면에 있는 사랑까지 간파한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길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은 주변에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혹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길이 사실은 쉬운 길이었을 수도 있고 깨끗하고 즐거워서 고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만약 보이지 않았던 길로 걸어갔다면 손쉽게 성공할 수 있었겠지요. 인생이란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다른 길이 보인다면 미래로 이어지는 길은 무한대로 증가합니다. 당신은 그 무한한 길에서 어느 쪽이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등을 모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중요한 것들을 배워갑니다. 상식은 신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의지로 상식을 만들어냈고 그 상식에 따를지 말지도 사실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은 상식을 제한한 적도 없고 강제한 적도 없지요. 신이 정한 것이 있다면 자유의지가 세상을 계속 진보시킨다는 흐름일 것입니다. 말이 좀 딱딱해졌나요? 상식을 따르느라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당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거부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거부할 수도 있고 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있으니까요. 히토리 씨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도 되어서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태어난 환경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거나 강한 압박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부당하고 강제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당신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쓴 책을 읽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자유롭게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신은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삶이 괴로웠다면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우기 위한 과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 당신은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알게 된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다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겁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테니까요. 지금 배우고 익히면 한층 더 진보된 수행을 하게 된다. 저는 언제나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습관을 들여서인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의식하면서 산다 해도 주변에 사랑만 가득하다거나 사랑으로 꽉 차 있다는 느낌을 늘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왠지 잘 풀리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잘 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되도록이면 사랑이 꽉 찬 느낌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신의 사랑에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다 보니 놀라울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평균보다 잘 되었고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해 주니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정말로 최고였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를 갱신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감이며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제가 사랑으로 성공했듯이 당신도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원하는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성공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조금 신비로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달되어도 좋겠습니다. 저는 철이 들 무렵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을 가볍게 한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사랑으로 사는 것을 배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영혼이 사랑으로 사는 것을 이미 알고 왔으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실행에 옮기며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영혼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영혼은 배우고 익힌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경험이 리셋되는 일 없이 다시 태어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여 말하면 당신은 지금 사랑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욱 편하고 수월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생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을 완전히 습득했다면 다음 생에서는 사랑의 깊이를 더한다는 상급 수준의 수행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번 생은 이번 생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수행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사랑이 있다면 일은 어렵지 않다. 모두가 일이 힘들다. 성공은 남의 일이다.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성공하는 것도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법칙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성공의 법칙만 파악하고 있으면 일이 힘들지 않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성공의 법칙을 알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한 사람 앞에는 오직 행복의 길이 펼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 사이토 히토리의 성공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바로 사랑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고 염원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성공에 도달합니다. 필요한 돈도 분명히 벌 수 있습니다. 일에서는 능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능력만 갖추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국 원하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성공하고 또한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역시 능력보다 상위 단계에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신기하게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우수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게 되어 왜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리지? 라고 생각될 정도의 흐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독자들 중에는 제가 슈퍼맨처럼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인간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고 여태 휴대전화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격리나 사무 업무도 서툴고 전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항상 누군가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저에게 용무가 있는 사람의 연락을 받아주거나 대신 이야기를 해주거나 비서도 아닌데 이런저런 일을 도맡아 줍니다. 회사의 자잘한 업무도 직원들이 빈틈없이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생겨도 재빠르게 누군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곤란해질 틈이 없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일은 신상품의 아이디어를 내거나 회사의 핵심 업무에 관련된 지혜를 짜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직원들과 파트너들이 나타나서 일의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사랑으로 살면 자신이 잘하는 것에만 전념해도 회사와 인생이 다 잘 풀립니다. 사랑의 길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저는 단 한 번도 일이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 돌아보니 어느새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살면 일도 인생도 정말로 즐겁습니다. 핵심 요약, 읽는 것만으로 간단히 복습할 수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사랑의 상식 파괴 총정리. 시대는 지금 근엄함에서 벗어나 홀가분함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격변하고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산다. 이것은 신이 정한 길이며 우리의 영혼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문제를 홀가분하게 마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항상 웃습니다. 낙심한 채로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홀가분함이 필요한 시대에는 기존의 상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에는 상식만으로 풀리지 않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상식을 깨부순다는 것은 사랑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상식 파괴는 사랑을 동반해야 합니다. 신에게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모두는 사랑 그 자체이며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상식 파괴라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도 잘 될 수밖에요. 인생이 즐거워지는 밝은 상식 파괴는 진리입니다. 실패했다면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사랑을 배워나가기 위한 수행이지요. 괴로워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면 사랑을 깨달을 타이밍입니다. 신이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지요.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사항만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지요. 사랑은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당신이 먼저 사랑하세요. 사랑은 반드시 되돌아오니까요. 사랑으로 전한 말과 행동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의 상식 파괴는 상대에게도 사랑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제멋대로인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자신을 상처 입히는 행위입니다. 제멋대로인 상대를 상대하지 않는 것도 상대를 배려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다스린 사람은 인생도 잘 다스립니다. 기억력이 좋으면 성적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성공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포복절도할 만큼 상식 파괴라는 즐거운 망상을 가득 떠올려 봅니다. 대부분의 상식이 통하기는 하지만 자유와 행복을 빼앗는 사랑이 없는 상식도 있습니다. 이것을 간파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남과 다른 것은 악이라는 생각은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생신화는 대부분 과장입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무한한 선택 사항 중에서 당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세요. 미래는 밝습니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 아니면 안 된다. 이제는 이런 생각에서 졸업하세요. 세상은 진보하고 있습니다. 후퇴하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현실 사회와 학교는 다릅니다. 서로 가르쳐주며 모두 성공하면 됩니다. 모두의 상식 파괴가 기존의 상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싫은 일을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새로운 상식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힘들어지면 언제든 그만두어도 좋아. 이런 카드를 한 장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으면 원망만 생길 뿐이지요. 근엄하기만 한 인생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복해질지 아니면 상식 일변도로 괴로워질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빼어난 매력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립니다. 매력은 사랑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대단한 사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사랑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해요.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신에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무한히 생사를 반복하며 성장해 갑니다. 이번 생에서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전에 다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배워둔다면 이제부터는 편해질 거예요. 결혼도 잘했고 이혼도 잘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어느 쪽이든 행복합니다. 사랑이 있다는 사람이 짜증이 난다면 아마도 사랑 없는 상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일 겁니다. 누구에게나 괴로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신에게 더욱 사랑을 쏟으며 당당히 사세요. 좋아하는 일, 자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에요.
그 어떤 때라도 불평보다 감사를 합시다. 상대방의 행복과 관련이 없는 상식을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괴롭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아야 해요. 이것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사장에게 사랑이 있고 사원에게 사랑이 있으면 고객이나 사회에도 사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성장으로 연결되지요. 대장이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면 주변에서 반드시 도와줍니다. 사업가의 역할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객에 대한 보온이기도 하지요. 사업은 지혜 겨루기입니다. 사랑으로 생각해낸 최고의 아이디어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어요. 자신이 기쁘고 동료가 기뻐하면 고객, 나아가 세상이 기뻐하게 됩니다. 세 가지 비법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이 있는 회사는 타사를 패배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장해 갑니다. 이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랑으로 대처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생각하면 근본적인 해결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문제로 두 번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말이나 행동이든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전해집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괴로울 때일수록 사랑이 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사랑이 커지면 결국 승부에도 구애받지 않게 되지요.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도 사람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축이 되는 사랑. 앞으로는 사랑의 힘이 더욱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마치며 사랑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재능입니다. 이 재능을 남김없이 사용하여 당신만의 행복을 찾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마음껏 즐기세요. 사랑의 상식 파괴로 새로운 길을 여는 당신은 저의 소중한 동료입니다. 함께 밝은 길을 만들어 갑시다. 사랑, 고맙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